첫 번째 뉴스 가죠. 예, 계모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자, 계속 전해드리고 있죠.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부와 계모, 오늘 검찰 송치됐습니다. 현장 보고 가시죠. 혐의 인정합니까? 아이가 어쩌다 사망한 겁니까?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아이를 학교와 병원에 보내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학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 계모가 지금 롱패딩을 입고 있어서 잘 안 보이셨겠지만 예정일이 코앞에 있는 만삭의 몸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아이를 학대해서 죽였어요. 자, 그런데 이 계모의 죄명이 바뀌었다고요? 네, 계모는 앞서 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았었는데요. 오늘 인천경찰청이 이 죄명을 아동학대 살해로 변경해서 송치했습니다. 아하. 이 친부는 그대로 상습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이 계모가 지난해 5월부터요, 의붓아들이 숨진 지난 7일까지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학대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간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이 계모의 상습적인 학대가 의붓아들을 사망으로 이어지게 한 것으로 보고 죄명을 변경한 겁니다. 자, 교수님, 지난해 5월부터 지속된 학대. 그런데 방금 보시는 그 친부라는 자는 저 여자가 다 한 거예요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그 비겁한 사람이 바로 이 친부입니다. 원래 이제 어린 시절일 때는 그 친부가 저 아들을 굉장히 귀여워했다라고 뭐 알려져 있긴 있습니다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다시 재혼을 해가지고 지금 아이도 2명이고 또 1명 지금 그 임신을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이제 그 전처에서 현재 있는 그 처로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10개월 이상 그걸 갖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자기 몰랐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 아이가 12살인데 몸무게가 30kg 정도밖에 안 났다면 그건 누가 본다 하더라도 그거는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고요. 지금 아마 이 아들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갖다 보호해주지 않고 오히려 옆에서 좀 같이 거드는 그런 그 형태를 보면서 상당히 배신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바로 또 가보죠. 이웃에 사는 좀도둑입니다. 자, 편의점에서 벌어진 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여긴 편의점 내부. 저 여성 주목해 주세요. 나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턴하더니 과자를 쏙 나갑니다. 자, 그리고는 보름 지나서 다시 등판했습니다. 진열 때 보다가 어머 얘 맛있겠다 하면서 또 쏙 그냥 나가긴 뭐 했는지 하나는 계산하고 나가요 지금. 지금 집어들고 계산을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퇴장을 했겠죠. 자, 양 변호사님, 딱 봐도 선수입니다, 진짜. 뭐 주저함도 없고 이렇게 별로 눈치 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17번 가량 이 일에 절도를 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편의점에서 이제 본사에서 재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 사장님 물건이 안 맞는데요 해서 이 점주분의 아들이 이 CCTV를 돌려보고 확인을 한 건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일부 물건은 사요. 근데 그 전에 주머니에 넣고 나서 일부 밖에 있는 것만 계산을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물건 사서 계산하고 나가다가 다른 것도 하나 싹 보너스로 집어넣고 이런 형태로 해서 한 20만 원 상당을 훔친 걸로 보인다는데 문제는 CCTV 삭제된 게 있잖아요. 예. 그 전에 훔친 것도 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박 변호사님. 네. 편의점 사장님하고도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대요, 저 여성.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 점주 같은 경우는 뭐 좀 범인이겠냐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1층이 편의점이고요. 그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을 많이 이용했다고 하고요. 또 어떤 인연이 있냐면 이 점주의 아들이 이 여성의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준 적도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안면도 있고 세상에. 어쩌면 좀 친분 관계가 있는데 그 친분 관계를 뭐 이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친분 관계를 조금 악용해서 절도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아준 은인의 뒤통수를 친 저 여성.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CCTV에 다 찍혔다. 자, 말문이 막히는 현장 함께 보시죠. 이곳은 어느 오피스텔 분리수거장.
그런데 분리수거는커녕 바닥에 펼쳐진 레기 쓰레기.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부터 씻지 않고 그대로 굳어버린 양념까지 보다 못한 이 건물 관리인이 오피스텔 관리인이 밤 11시 이후에 갖다 놓으신 분 잘 드셨으면 정리도 잘해야지. CCTV로 확인할 거요. 경고장을 저렇게 떡하니 붙였는데 요즘 CCTV 없는 곳이 없는데 이거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저렇게 처리를 안 했어.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 사진과 함께 올라온 글입니다. 지난해 12월에요. 어느 오피스텔 분리수거장 앞에 누군가 저렇게 먹다 남은 음식물과 쓰레기를 방치해서 관리인이 화가 많이 난 겁니다. 이에 이 관리인이요, 쓰레기 위에다가 잘 정리해버려야 깨끗한 환경이 될 거다. CCTV에 다 찍힌다. 음식물은 물로 헹궈서 버려달라. 이런 내용의 이 메모를 작성해서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청에도요, 이를 투기한 이 주민들이 쓰레기들을 처리하지 않은 채로 계속 방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관리인이요, 이 성별과 명수 그리고 투기 시각까지 특정해서 다시 한번 메모를 붙였습니다. 다시 쓰레기 위에다가요. 12월 17일 밤 9시 30분 두 여자분 CCTV에 다 찍혔으니 처리해달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가볼게요. 차 안에 사람이 있다. 자, 도로에 멈춰있던 차 안에서 벌어진 일 영상 보시죠. 자, 자, 쓰러진 운전자를 발견하고 저렇게 문을 열려고 하지만 열리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됐어? 됐어요. 300. 어디 불편하세요? 선생님, 제 말씀 들리세요? 당뇨 있어요? 저혈당? 자, 잠시만요. 제가 주머니 좀 뒤질게요. 그렇구나. 네. 당뇨 있어? 근데 소지품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이거라도, 감사해요. 이거 드셔보실래요? 좀 나요? 이 도로 한복판에 차가 갑자기 멈춰서 있길래 뭔가 하고 가서 봤더니 저런 상태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교통사고 신고가 접수가 돼서 지난해 12월에 여기가 경기도 용인시 도로라고 합니다. 교통경찰에 출동을 해서 보니까 운전자가 차 안에서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구조가 필요할 것 같아서 황급히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에게 대화를 시도를 했는데 의식이 있는데 제대로 말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물어봐줘. 당뇨 있으시냐, 저혈당 있으시냐 물어봤는데도 대답을 제대로 안 되니까 소지품 중에 혹시 비상약 같은 게 있는가 싶어서 양해를 구하고 뒤졌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신 것처럼 일단 그냥 둘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응급처치로 탄산음료, 설탕분이 들어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건넸고 의식을 어느 정도 찾았고요. 구조대에서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됐고 퇴원을 잘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혈당은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가보죠. 도로 위 민폐족입니다. 자, 도로에서 벌어진 황당한 일 영상 보시죠. 자, 버스 전용차로 달린 버스. 그런데 빵빵 하면서 속도 줄이는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아이고, 차로 한복판을 알콩달콩 걸어가는 남성 2명. 마침 경찰차가 왔는데도 공익광고 한 장면 마냥 계속 저렇게 사이좋게 다정하게 천천히 걸어가는데요. 약에 취한 걸까요? 술에 취한 걸까요? 아니면 맨정신일까요? 박 변호사님? 술에 취했습니다. 예. 자, 전날이 좀 놀랍게도 지난해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저녁에 남성 2명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버스 전용 도로를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막 깜짝 놀랐습니다. 옷도 보면 지금 위에가 검정색 옷이에요. 예. 만약에 잘 못 본다 그러면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던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경적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둘이서 알콩달콩 걸어가는 모습이고 결국은 경찰차가 이 제지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술에 취해서 그런 것도 문제가 아마 됐을 것 같은데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오른쪽 흰색 차 주목. 운전석 열리더니 툭! 쓰레기 툭! 차 밑으로. 자, 잠시 후에 또 문 열리더니 또 툭! 쓰레기 휙! 어이구. 자, 이번엔 말이죠. 조수석에서 바람에 뭔가가 휙 날려오더니 또 쓰레기가 저쪽에서 날라오네.
야, 세상에 차가 출발하고 바닥을 봤더니 쓰레기 한가득. 자, 양 변호사님, 저 차에 말이죠. 흰 차에 아이도 타고 있었다라고 저 영상을 촬영한 분이 얘기를 하셔.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짓입니까, 지금 이게? 아니 정말 황당하게 지금 왼쪽에 있는 블랙박스 차량에 고스란히 찍힌 겁니다. 이렇게 신호 대기 중에 갑자기 차문을 열더니 쓰레기를 하나씩 둘씩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뭐 던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안방에 쓰레기통에 넣듯이 아, 여기가 쓰레기통이거니 하면서 내려놓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수석에까지 또 아마 조수석에서는 저 오른쪽 창문을 통해서 위로 던진 것 같습니다. 절묘하게도 쓰레기를 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눈에 띄게 저렇게 했고 다른 사람들이 운전하는데 위험이나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이거 보고 피하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 날카로운 거 있을까 봐. 맞아요.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좀 많이 심하셨네요. 예, 아유, 진짜.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가성비만 따지는 남편. 자, 사연 바로 들어가죠. 네, 말 그대로 가성비만 따지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생일날 갖고 싶은 게 있으면요. 그걸 중고로 저렴하게 사서 선물을 한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엔 데이트를 하다가 이 아내가 커피가 좀 마시고 싶으니까 저 카페에 들어가자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남성이 소셜커머스에서 마침 저렴하게 사놓은 쿠폰이 있다면서 그걸 쓸 수 있는 카페로 눈 오는 날 20분을 걸어가야 했다고 하고요. 쇼핑이라도 가면 내내 이건 비싸다, 이런 걸 왜 사는지 모르겠다, 돈 아깝다, 이런 얘기들만 늘어놓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쓰던 전자레인지가 고장이 나서 새로 사자면서 남편에게 적당한 모델을 골라서 상품명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중고 전자레인지를 구매해 왔습니다. 누가 봐도 곳곳에 하자가 가득한 걸 쓰자니까 사실 아내는 마음이 좀 상했는데요. 이 남편은 거의 새 상품에 가까운 걸 싸게 샀다면서 좋아만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걸 안 사주는 건 아니지만 항상 가성비만 따져서 너무 기분이 상한다는 사연입니다. 아우, 제 주변에도 저런 남편들 많습니다. 자,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오빠, 지훈이 오빠 정말 생긴 대로 놀 거야? 어? 나도 때로는 분위기도 내고 싶고 새 것도 사고 싶단 말이야. 제발 궁상 좀 그만 좀 떨어. 정말 너무 싫어, 극혐 동그라미. 역시 지훈이 오빠 본인 얘기다 보니까 이거 차마 동그라미를 들 수 없었던 거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훈이 오빠 남편입니다. 자기야, 우리가 지금 연애 중이야? 우리 결혼했어. 아파트 대출 언제 다 갚을 건데? 어떻게 언제 다 갚을 거예요 지금? 예? 갚을 수 있습니다. 갚아야 됩니다. 자, 차 할부는 또 언제 다 갚을 건데? 지금 나 혼자 좋자고 이러는 거냐? 나 같은 놈 만난 걸 행운으로 알아. 아주 그냥 호강 날라리가 났네, 박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예. 일단 말씀은 우리 오 교수님부터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저분 같은 경우는 이 선물에 대한 그 개념을 잘 못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뿐만 아니라 그 기분까지도 같이 사는 것을 우리가 선물이라고 그러고, 그 받는 사람이 받아서 이게 무슨 쓰레기 종량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기분이 좋다라고 느껴야 그게 선물의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 같이 만약에 뭐 내가 싸게 사놓은 쿠폰이 있으니까 20분 걸어가서 우리가 눈 오는 날 가자. 그럴 바에는 집에 가가지고 커피 타 먹으면 되죠. 그리고 이제 쇼핑을 하는 게 이게 이제 결정적인 건데, 쇼핑을 하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거는 비싸다 주줄주줄 대고 하면 이건 남성이건 여성이건요. 정말 그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진저리를 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요, 자기가 쓰는 물건 같은 것을 뭐 중고로 사서 하는 것은 그건 좋아요. 그러나 그 상대하고 동의를 해서 만약에 아내도 나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분이 하는 것을 보니까 조금 약간 심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이제 들고요. 그렇게 따지면 꽃 선물하지 마시고 화훼 시장 가가지고 버린 꽃들 가지고 꽃다발을 갖다가 만들어서 주면 그게 선물로서 어떤 그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분은 제가 볼 때 가성비만 따지지 상대의 기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양 변호사님 말씀도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가성비 물건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중고든 아니든 새 제품이든 뭐 특히 세일하고 이런 거 골라서 사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사서 좋은 제품이 있고 그렇지 않고 제대로 된 걸 좋은 걸 사서 더 오래, 그게 더 가성비인 것도 있거든요. 아내분께서 물건들을 볼 때 남편이 좀 가르쳐 주세요. 남편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는 전자레인지는 새 제품 사서 우리가 10년 쓰는 게 더 잘 쓰는 거야. 이거는 당신 마음대로 그냥 쓰고 버리다시피 하는 가성비 쓰는 게 좋은 거야. 이걸 좀 나눠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 박 변호사님. 자, 두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마인드 하나는 좋은 것 같아요. 이 남편분. 절약 정신이 투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방식이 조금 좀 투박하다고나 할까요? 선물을 이렇게 중고로 주는 건 사실 아닌 것 같고요. 또 쿠폰을 쓰기 위해서 그 멀리까지 간다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내분께서 조금 더 이렇게 다듬고 옥을 다듬듯이 다듬고 요거는 새 거로 가고 그거는 좀 헌 걸로 가고 중고도 괜찮고 요렇게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인드를 좀 좋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절약 마인드.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 만약에 본인 남자친구가 저렇게 한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생일 선물을 그 땡땡 마켓에서 사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건 좀 그렇다. 눈눈이 전법으로 진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네, 생각은요? 가족 여러분들은요. 김크크님은 그래도 없는 형편에 무조건 사라고 하는 남자보다는 낫습니다라고도 하셨고요. 김장김치님은 요즘 물가 때문에 저도 중고 제품 많이 씁니다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아오님은 우리 남편이네 저러고 핸드폰은 1년에 한 번씩 사요라고 하셨고요. 고근수님은 새 거 살 땐 사세요. 중고가 잘못하면 돈 더 나가요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